안녕하세요. 약사랑 유기화학의 박엘리 약사입니다. 41강은 카복실산 요도체 1. 명명법과 제법에 대한 강의입니다. 19장 카복실산 요도체 마인드맵을 보겠습니다. 19장에서는 카복실산 요도체의 명명법, 제법, 그리고 반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카복실산 유도체는 카복실산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화합물로 전기음송도가 큰 원자가 아실기에 결합되어 있는 카보닐 화합물입니다. 여러 가지 카복실산 요도체가 있지만 우리는 산염화물, 산무수물, 에스터, 그리고 아마이드 이렇게 4가지 카복실산 요도체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카복실산 유도체의 이름은 카복실산의 이름에서 파생됩니다. 첫 번째, 산염화물은 아실기 다음에 염화, 클로라이드라는 단어를 붙여 명명하는데요. 비고리형 산염화물의 경우 카복실산의 전미사 익엑시드를 1클로라이드로 바꿉니다. 예를 들어 A는 왼쪽 카복실산으로부터 유래되었습니다. 이 화합물의 이름은 2메틸뷰타노익 엑시드이죠. 여기서 이 엑시드를 1클로라이드로 바꾸어 A 화합물의 이름은 2메틸뷰타노일 클로라이드가 됩니다. B는 왼쪽 카복실산으로부터 유래되었으며 관용명으로 아세틱 엑시드입니다. 여기서 이 엑시드를 1클로라이드로 바꿔 B 화합물의 이름은 아세틸 클로라이드가 됩니다. COCl기가 고리에 결합되어 있을 때는 전미사 카복실릭 엑시드를 카보닐 클로라이드로 바꿉니다. C는 왼쪽 카복실산으로부터 유래되었습니다. 이 화합물의 이름은 4하이드록시 사이클로헥세인 카복실릭 엑시드이죠. COOH기가 고리에 결합되어 있을 때 고리 이름에 전미사 카복실릭 엑시드를 붙였죠. 산염화물은 전미사 카복실릭 엑시드를 카보닐 클로라이드로 바꾸어주면 되니까 C의 이름은 4하이드록시 사이클로헥세인 카보닐 클로라이드가 됩니다. D 화합물은 왼쪽 카복실산으로부터 유래되었으며 관용명으로 벤조익 엑시드입니다. 이 엑시드를 1클로라이드로 바꾸어 D는 벤조일 클로라이드입니다. 두 번째, 산무수물은 대칭 산무수물과 비대칭 산무수물로 나눠서 알아보겠습니다. 대칭 산무수물은 카복실산의 어미 엑시드를 언하이드라이드로 바꿉니다. A는 아세틱 엑시드로부터 유래되어서 아세틱 언하이드라이드이고요. B는 벤조익 엑시드로부터 유래되어서 벤조익 언하이드라이드입니다. 비대칭 산무수물은 2가지 산의 이름을 알파벳 순서로 나열하고 엑시드를 언하이드라이드로 바꿉니다. C의 왼쪽, 오른쪽을 각각 카복실산으로 만들어주면 아세틱 엑시드와 벤조익 엑시드가 되겠죠. 이 2가지 산의 이름을 알파벳 순서로 나열하면 아세틱 벤조익이 됩니다. 그 다음 언하이드라이드를 붙여주면 C의 이름은 아세틱 벤조익 언하이드라이드입니다. D도 해볼까요? 비대칭 산무수물이고 왼쪽, 오른쪽을 각각 카복실산으로 만들어주면 아세틱 엑시드, 포믹 엑시드가 됩니다. 알파벳 순으로 써주면 아세틱, 포믹이 되고 언하이드라이드를 붙이면 되죠. 세 번째, 에스터의 구조를 보면 2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산소 원자에 결합된 부분과 아실기, 이렇게 2 부분이며 구분하여 따로 명명되어야 해요. 산소 원자에 결합된 부분은 알킬기로 명명하면 되고요. 아실기는 카복실산에서 유래되어 이 엑시드를 에이트로 바꿉니다. 연습해 볼게요. 예제 1번, 산소 원자에 결합된 부분은 알킬기로 명명하면 에틸기입니다.
아실기는 아세틱 엑시드에서 유래되었으므로 아세테이트입니다. 두 부분의 이름을 합치면 에틸 아세테이트입니다. 예제 2번. 산소 원자에 결합된 부분은 알킬기로 터셔리 뷰틸기입니다. 아실기는 사이클로헥세인 카복실릭 엑시드에서 유래되므로 사이클로헥세인 카복실레이트입니다. 두 부분의 이름을 합치면 터셔리 부틸 사이클로헥세인 카복실레이트가 되죠. 네 번째, 아마이드는 차수에 따라 구분해서 명명합니다. 1차 아마이드는 카복실산의 어미, 이객시드, 오이객시드, 일리객시드를 아마이드로 바꾸어 명명합니다. 아세틱 엑시드로부터 유래되면 이객시드를 아마이드로 바꾼 아세트 아마이드, 벤조익 엑시드로부터 유래되면 오익 엑시드를 아마이드로 바꾼 벤즈 아마이드, 2메틸 사이클로펜테인 카복실릭 엑시드로부터 유래되면 일릭 엑시드를 아마이드로 바꾼 2메틸 사이클로펜테인 카복사마이드가 됩니다. 2차, 3차 아마이드의 명명법입니다. 1번, 질소 원자에 붙어 있는 알킬기를 명명합니다. 이때 각 알킬기의 이름 앞에 접두사 n을 붙이는데요. 예제 1번으로 연습해 보면 질소 원자에 붙은 알킬기는 에틸기입니다. n을 붙여 N에틸이 되죠. 2번, 아실기는 1차 아마이드처럼 명명합니다. 예제 1번에서 아실기는 폴믹 엑시드에서 유래된 것으로 이 엑시드를 아마이드로 바꾸면 폼 아마이드가 됩니다. 두 부분의 이름을 합치면 N에틸 폼 아마이드가 됩니다. 예제 2번도 풀어볼게요. 질소 원자에 붙어있는 알킬기를 명명하면 메틸기가 2개라서 NN-디메틸이 됩니다. 아실기는 벤조익 엑시드에서 유래되었으므로 오익 엑시드를 아마이드로 바꿉니다. 두 부분의 이름을 합치면 NN-디메틸 벤즈 아마이드가 되죠. 카복실산과 카복실산 유도체의 대표적인 반응은 친핵성 아실 치안 반응입니다. 알데하이드와 케톤은 친핵체가 첨가될 때 친핵체의 친핵성 공격 후 정사면체형 중간체가 만들어지고 중간체의 양성자가 첨가되었습니다. 친핵체가 첨가된 반응이기 때문에 친핵성 첨가 반응이라고 불렀죠. 하지만 카복실산과 카복실산 유도체는 안정한 음이온으로 이탈될 수 있는 이탈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친핵성 공격 후 이탈기가 제거되어 이탈기가 친핵체로 치환되는 친핵성 아실 치환 반응이 일어납니다. 친핵체가 아실기 바로 옆 위치에서 치환되므로 친핵성 아실 치환 반응이라고 해요. 카복실산 유도체의 상대적 반응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입체장애입니다. 동일한 카복실산 유도체 종류 내에서 친핵체가 공격하기 쉽게 입체장애가 없을수록 반응성이 큽니다. 두 번째, 더 좋은 이탈기일수록 반응성이 더 큽니다. 강산의 짝연기는 약염기이고 약염기는 좋은 이탈기입니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갈수록 강산이고 그의 짝연기는 약연기이므로 오른쪽으로 갈수록 좋은 이탈기겠죠? 따라서 아마이드가 반응성이 가장 낮고 카복실산과 에스터는 비슷하고 그 다음 산무수물, 그 다음 산염화물 순으로 반응성이 증가합니다. 산염화물이 반응성이 가장 높아요. 반응성의 순서를 고려하면 반응성이 더 큰 아실 화합물을
반응성이 더 작은 아실 화합물로 변환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산염화물은 산무수물, 사이오에스터, 에스터, 아마이드로 직접 전환될 수 있지만 아마이드는 일반적인 조건에서 에스터, 사이오에스터, 산무수물 또는 산염화물로 전환이 어렵습니다.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에 친핵성 치환 반응이 가능한가? A. 산염화물이 카복실산이 되는 반응이네요. 산염화물의 반응성이 더 크므로 가능합니다. B. 아마이드가 에스터가 되는 반응입니다. 아마이드의 반응성이 에스터보다 작기 때문에 일반적인 조건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이제 각 카복실산 유도체들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산염화물의 제법입니다. 반응성이 가장 크기 때문에 어떻게 만들지 고민되시죠? 카복실산 유도체니까 카복실산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대신 카복실산이 산염화물보다 반응성이 적으니 특별한 시약이 필요해요. 특별한 시약을 써서 카복실산의 이탈기 능력을 높여주는 것이죠. 포스포러스 펜타클로라이드, 포스포러스 트리클로라이드, 사이오닐 클로라이드 등이 사용되며 모두 카복실산과 반응하여 산염화물을 만듭니다. 기본서에서 많이 나오는 SOCl2의 메커니즘을 살펴볼게요. 친핵성 아실 치환 반응이 일어납니다. 카복실산이 SOCl2와 반응하고 양성자를 잃습니다. OH기가 좋은 이탈기인 OSOCl로 바뀌었네요. 염화이온이 친핵성 공격을 하여 사면체 중간체가 생기면 이탈기가 이탈되고 산염화물이 생성됩니다. SOCl2는 카복실산의 OH기를 더 좋은 이탈기 OSOCl로 바꾸고 이탈기를 대체할 친핵체도 제공하는 역할을 하죠. 두 번째, 산무수물의 제법입니다. 카복실산 유도체라서 카복실산으로부터 만들 수 있고 산무수물보다 반응성이 높은 산염화물로도 만들 수 있겠죠? 1번, 산염화물과 카복실산을 피리딘과 함께 반응시켜 산무수물을 만듭니다. 이때 피리딘은 카복실산으로부터 양성자를 떼어내어 친핵성을 증가시키죠. 물론 카복실산 음이온도 산염화물과 반응하여 산무수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산무수물보다 반응성이 낮은 카복실산으로만 산무수물을 만들 때는 고온 조건이 필요합니다. 2번, 2당량의 카복실산을 가열하면 1당량의 물이 제거되면서 산무수물이 형성됩니다. 이 반응은 높은 온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아세틱 언하이드라이드의 합성법으로만 알아두시면 돼요. 3번, 다이카복실산을 고온으로 가열하면 물이 제거되면서 고리형 무수물이 생성됩니다. 오각형 또는 육각형 고리를 만들 때 사용되는 방법이에요. 세 번째, 에스터의 제법입니다. 카복실산 유도체니까 카복실산으로부터 만들 수 있어요. 1번, 카복실산 음이온과 1차 할로제나 알킬의 SN2 반응입니다. 카복실산의 산소 음이온이 전자가 부족한 탄소를 공격하고 이탈기가 떨어져 나가 에스터를 형성하죠. 2번, 피셔 에스터화 반응입니다. 산 촉매 존재하에 카복실산과 알코올 또는 페놀이 친핵성 아실 치환 반응을 통해 에스터를 합성합니다. 여기서 산 촉매로 HCl 또는 H2SO4와 같은 강산을 사용하여 카본일기의 친전자성을 증가시킵니다. 이 반응은 평형 반응이기 때문에 알코올을 과량으로 사용하거나 생성된 물을 제거함으로써 평형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킬 수 있어요. 피셔 에스터화 반응의 메커니즘입니다. 카복실산에 산의 양성자가 첨가되어 카본일기가 더 친전자성을 띠게 되고요. 알코올의 친핵성,
공격으로 사면체 중간체가 생성되고 양성자가 떨어지면 중성 첨가 생성물이 생성됩니다. 한 번 더 OH기의 양성자가 첨가되어 좋은 이탈기가 생성되고요. 물의 제거와 양성자의 제거로 에스터가 생성됩니다. 이 반응은 입체장의 영향을 받아 2차 또는 3차 알코올을 사용하면 에스터화 반응이 느려 주로 알킬기가 1차인 에스터의 합성에 제한적으로 사용되죠. 3번 산염화물, 산무수물의 가알코올 분해 반응. 피셔 에스터화 반응은 주로 알킬기가 1차인 에스터의 합성에 제한적으로 사용된다고 했는데 에스터보다 반응성이 큰 산염화물, 산무수물의 가알코올 분해 반응은 알킬기가 1차, 2차, 3차인 에스터를 합성할 수 있습니다. 에스터를 만들기 위해 산염화물 또는 산무수물에 무엇을 첨가해야 할까요? 바로 알코올 또는 페놀입니다. 염화이온과 카복실산, 음이온이 이탈기로 작용하기 때문에 알코올을 첨가해 주어야 에스터가 만들어지겠죠? 따라서 산염화물, 산무수물에 알코올 또는 페놀을 반응시키면 친핵성 아실치안 반응을 통해 에스터를 합성할 수 있습니다. 산염화물에서는 알코올의 알콕시기가 첨가되고 염화이온이 이탈기로 나가 에스터가 생성됩니다. 산염화물은 흔히 피리딘을 첨가하는데 피리딘이 생성된 HCl과 반응하여 반응이 역방향으로 가지 못하게 합니다. 산무수물도 알코올 또는 페놀과 반응시키면 친핵성 아실치안 반응을 통해 에스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살리실릭 엑시드의 페놀성 OH기가 아세틱 언하이드라이드와 반응하면 5COCH3가 이탈되고 아스피린이 합성됩니다. 네 번째, 아마이드의 제법입니다. 카복실산 유도체의 반응성에서 아마이드가 제일 반응성이 낮았죠. 따라서 아마이드는 산염화물, 산무수물, 에스터, 카복실산으로부터 출발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 방법들 모두에서 암모니아나 아민이 친핵체인 친핵성 아실치안 반응을 통해 아마이드가 합성됩니다. 먼저 가장 반응성이 큰 산염화물로부터 아마이드를 합성해 보겠습니다. 산염화물에 암모니아 1차, 2차 아민을 첨가하면 각각 1차, 2차, 그리고 3차 아마이드를 생성합니다. 친핵체인 암모니아 또는 아민이 카보닐탄소를 친핵성 공격하고 이탈기인 염화이온이 이탈되어 아마이드와 HCl을 형성하죠. HCl은 부반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암모니아나 아민과 반응하여 암모늄 염으로 만듭니다. 즉, 암모니아 또는 아민 일당량은 친핵체로 작용하고 두 번째 당량은 염기로서 작용해야 하기 때문에 이 당량 이상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생긴 산염화물이 2차 아민인 디메틸아민과 반응하면 3차 아마이드인 디트가 만들어집니다. 이 디트는 모기기피제의 성분으로 사용돼요. 2번 산무수물도 암모니아 또는 1차, 2차 아민 2당량 이상과 반응하면 각각 1차, 2차, 3차 아마이드가 생성되는데요. 카복실산 또는 카복실산염이 항상 부산물로 생성됩니다. 카본일기가 두 개이기 때문에 한 개는 친전자체로, 다른 하나는 이탈기로 작용하죠. 메커니즘을 보면 친핵체인 암모니아가 카보닐탄소를 친핵성 공격하여 정사면체형 중간체를 형성합니다. 양성자가 떨어지고 이어서 이탈기인 RCO2-가 제거되면 1차 아마이드가 생성됩니다. 3번. 에스터도 암모니아나 아민과 반응하면 아마이드가 얻어집니다. 친핵체가 카보닐탄소를 공격하고 이탈기가 떨어집니다.
양성자를 잃고 아마이드가 얻어지죠. 카복실산을 아마이드로 바꾸는 방법은 다른 카복실산 유도체와 약간 다릅니다. 그 이유는 카복실산이 강한 유기산이고 NH3와 아민은 염기여서 친핵성 치안 반응보다 산염기 반응이 먼저 일어나 암모늄염을 생성하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아마이드를 생성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산염기 반응 후 탈수를 합니다. 이 암모늄염을 100도 이상의 온도에서 가열하면 탈수가 일어나 낮은 수율이지만 아마이드가 만들어집니다. 카복실산을 아마이드로 바꾸는 방법 두 번째, 활성화 시약을 사용합니다. 활성화 시약은 카복실산의 OH기를 산성이 아닌 더 좋은 이탈기로 바꿉니다. 카보닐기를 활성화시켜 반응성을 증가시키는 것이죠. 활성화 시약은 보통 DCC, 다이사이클로헥실 카보 다이이미드를 사용합니다. NCN 결합이 이중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죠. 메커니즘을 보면 DCC의 질소 원자가 카복실산의 양성자를 얻습니다. 카복실산 음이온의 친핵성 공격으로 OH기보다 더 좋은 이탈기를 가진 화합물이 얻어집니다. 아민이 카보닐탄소를 친핵성 공격하여 사면체 중간체가 생성되고 양성자가 이동합니다. 이쪽에 있는 양성자가 이쪽 질소 쪽으로 이동할 거예요. 이후 산소음이온이 파이 결합을 형성하고 이탈기인 다이사이클로헥실 유레아가 떨어지면 아마이드가 얻어집니다. 41강에서는 카복실산 유도체의 명명법과 제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명명법은 카복실산에서 유래되었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비고리형 산염화물은 카복실산의 전미사 이객시드를 1클로라이드로 바꿔주고요. 고리형 산염화물은 고리형 카복실산의 전미사 카복실릭 엑시드를 카보닐 클로라이드로 바꿉니다. 대칭 산무수물은 카복실산의 어미 엑시드를 언하이드라이드로 바꾸고요. 비대칭 산무수물은 두 가지 산의 이름을 알파벳 순서로 나열하고 엑시드를 언하이드라이드로 바꿉니다. 에스터는 아실기 그리고 산소와 붙어있는 알킬기 두 부분으로 나눴죠. 아실기는 전미사 이객시드를 에이트로 바꿉니다. 1차 아마이드는 어미 이객시드, 오이객시드, 1,2객시드를 아마이드로 바꾸고요. 2차, 3차 아마이드는 질소 원자에 붙어있는 알킬기는 이름 앞에 접두사 N을 붙이고 아실기는 1차 아마이드처럼 어미 이객시드, 오이객시드 또는 1,2객시드를 아마이드로 바꿉니다. 카복실산 유도체는 친핵성 아실 치안 반응을 하는데요. 아마이드가 가장 반응성이 낮고 카복실산과 에스터는 비슷하고 그 다음 산무수물, 그 다음 산염화물 순으로 반응성이 증가합니다. 카복실산 유도체는 카복실산으로 합성 가능하며 자기보다 더 큰 반응성을 가진 카복실산 유도체로도 합성 가능해요. 산염화물은 카복실산과 특별한 시약 PCl5, PCl3, SOCl2를 사용하여 합성할 수 있습니다. 산무수물은 산염화물과 카복실산을 피리딘과 함께 반응시키거나 고온에서 카복실산을 통해 합성 가능합니다. 에스터는 카복실산 음이온과 1차 할로제나 알킬의 SN2 반응으로 얻어질 수 있으며 피셔 에스터와 반응 또는 산염화물, 산무수물의 가알코올 분해 반응으로 합성될 수 있습니다. 반응성이 제일 낮은 아마이드는 산염화물, 산무수물, 에스터, 카복실산으로부터 합성시킬 수 있으며 친핵체인 암모니아나 아민을 통해 친핵성 아실 치안 반응으로 아마이드가 합성됩니다. 특히 카복실산은 DCC라는 활성화 시약을 사용하여 좋은 이탈기로 바꾼 후 친핵성 아실 치안 반응으로 아마이드를 얻을 수 있죠. 카복실산은 활성화 시약을 사용하지 않으면 강한 유기산이라
친핵성 아실치안 반응보다 산염기 반응이 먼저 일어나고 탈수 반응으로 아마이드를 합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카복실산 요도체의 반응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